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여기 낡은 군화를 손에 든 채 흐르는 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에는 70년 전 한국을 위해 참전했던 아버지의 기억과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절망 속에 단 한 나라만이 다시 손을 내밀었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미국도 외면한 에티오피아의 외침에 유일하게 응답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완성된 이 댐은 한 가족의 삶을, 그리고 마을 전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날 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조하고 황량하기만 했던 우리 핀차 마을에 처음으로 물이 흐르던 그날이었죠. 거센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일하던 한국 직원들이 마지막 수로를 연결하는 순간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물이었습니다. 맑고 차가운, 그러나 우리 삶을 바꿔놓을 운명의 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이름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손에는 오래된 군화 한 켤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건 70년 전 제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오실 때 신었던 군화였습니다. 가죽은 갈라졌고 군번줄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저에게 그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쌓은 그 나라는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제 딸의 미래를 살렸습니다. 이야기는 그날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 제가 아직 태어나기 전 그 전쟁터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한 장면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마른 대지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다녔고 어떤 이들은 제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그 물에 발을 담그며 웃음 지었고 또 누군가는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저는 그 소란 속에서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물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심지어 바람 소리마저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제 심장 소리와 아버지의 목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아들아, 그들은 약속을 지켰다. 믿음은 배신당하지 않는다. 이 댐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세대와 제 세대, 그리고 딸의 세대를 잇는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놓아준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그토록 믿었던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분화를 꽉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앞이 흐려졌지만 그 흐릿함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물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통을 들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모두가 기적의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나와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을 찾아 수십 킬로미터를 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뭄의 농사를 포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물 대신 책을 들고 학교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아베베, 에티오피아 핀차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어릴 적 제게 영웅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아주 먼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한국. 저에게는 너무도 생소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땅이었죠. 아버지는 종종 군복과 낡은 사진, 그리고 메달을 꺼내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준 그 나라는 반드시 일어설 거야. 어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제가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 아버지의 말은 점점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고 가뭄은 해마다 반복되었으며 제 딸 마리아는 물을 깃기 위해 학교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우리는 빈통을 들고 2시간을 걸었습니다. 저수지에서 돌아오는 길은 더 험난했고 얻는 물은 그날 하루 가족이 간신히 쓸 수 있는 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한국은 단지 아버지의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아버지가 쌓은 그 나라는 이제 우리를 모를 거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기까지 너무 많은 절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1951년 에티오피아 황실 근위대의 일원으로 한국전에 파병되셨습니다. 30명밖에 안 되는 소대였지만 그들이 지닌 자부심과 용기는 무척이나 강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것보다 명예로운 일이 어디 있겠냐. 집 암벽에는 아버지의 군복과 훈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 앞에서 장난감 총을 들고 전쟁놀이를 하곤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웃으셨지만
눈빛만은 항상 진지했습니다. 전쟁은 게임이 아니란다. 그건 누군가의 생명과 자유를 위한 희생이야. 16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제게 남긴 건 낡은 군화와 그들을 잊지 말 거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가뭄이 심해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하나둘 떠났고 저 역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어린 마리아가 있었기에 이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텅 빈 하늘을 보며 비를 기도했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불어오는 건 뜨겁고 건조한 바람뿐이었죠. 그런 날들 속에서 아버지의 약속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건 그저 오래된 전쟁 이야기일 뿐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해 봄, 마을 이장님이 모처럼 희망적인 소식을 들고 오셨습니다.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마을에 댐을 지어주겠다고 했어.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한국? 아시아 끝에 있는 그 나라가. 그런데 이내 이장님의 말이 진지하다는 걸 알게 되자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며 돌아섰고 미국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그 나라에 뭘 해준 게 있다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왔지.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야. 언젠가는 그들도 누군가를 도울 테니. 그제서야 저는 한국이 왜 우리를 돕는다는 말을 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세상엔 약속만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장님은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노인들부터 아이들까지 오랜만에 마을 전체가 한자리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이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댐을 지어주겠답니다. 노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가족들이 몇몇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 그게 어디지? 그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아버지의 군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우리를 도우러 올까? 그들은 왜 이런 먼 땅에 관심을 갖는 걸까? 단지 국제적 이미지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아버지 세대에 대한 감사함 때문일까? 이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코이카라는 단체가 우리 마을의 가뭄 문제를 듣고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요. 그들이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을 파견하고 몇 년에 걸쳐 댐을 건설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저 또 다른 허무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왔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리아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코이카 팀이 핀차에 도착한 건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햇볕에 검게 그을린 그들은 낯선 말을 썼지만 눈빛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진지했고 조용히 웃었으며 매일같이 현장을 둘러보고 측량하며 무언가를 계속 기록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예기치 못한 현실 앞에서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말 북부 티그라이 지역에서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자재가 묶였으며 한국팀은 일시적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중단됐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다 그런 거지. 누군가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지. 결국 우리 같은 가난한 곳은 아무도 안 돌아봐.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 마리아는 그런 제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그래도 기다려보면 안 돼요. 전 믿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마리아의 눈에서 아주 오래전 아버지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희망이란 건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걸까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메마르고 잔인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을 길어야 했고 가뭄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 코이카 팀이 철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담담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실망은 이미 익숙한 감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떠나는 날 한국팀의 책임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베베 씨,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듯이 우리도 당신의 마을을 위해 싸울 겁니다.
약속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약속보다 더 잔인한 곳이니까요. 그들이 떠난 후 마을은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는 긴 행렬, 메마른 땅을 바라보는 농부들의 한숨,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안일을 돕는 아이들. 모든 것이 그저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는 한국인들의 약속이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전은 더욱 치열해졌고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질병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소식통이 끊겼고 한국팀의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그들도 결국 우리를 잊었다고 말했고 많은 이들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마다 어린 마리아는 한국 사람들은 언제 돌아와요? 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올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대답은 모르겠다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에는 그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공사가 재개된 건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내전이 일단락되고 팬데믹의 여파도 조금씩 가라앉던 시기. 한국팀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번엔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행동으로만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험난한 길을 뚫고 트럭을 몰고 왔고 직접 짐을 나르고 밤늦도록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자재가 부족한 날엔 맨손으로 땅을 파기도 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아버님, 이건 기억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을 지킨다고요? 그 기술자는 조심스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세대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는 잊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군화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싸웠다. 그들의 눈빛은 잊을 수 없다. 그 나라엔 희망이 있다. 저는 흐느끼듯 웃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한국팀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주민들도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인원, 더 좋은 장비, 그리고 더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코이카 팀장은 마을 회의에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70년 전 우리가 받은 도움에 대한 보답입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팀은 마을 주민들에게 기술을 가르쳤고 많은 청년들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제 아들 타펫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배운 것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정말 대단해요. 모든 것을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한 한국인 기술자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수, 댐 건설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어로 쓰인 작은 책자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국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활약을 기록한 자료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책장을 넘기자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한국과 에티오피아, 아버지와 저. 이 댐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박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두 나라의 우정과 역사를 잇는 다리입니다. 드디어 댐이 완공됐습니다. 첫 번째 수로가 열리고 물이 흐르기 시작한 날, 마을은 축제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물속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서로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제 밭에 처음으로 물이 흐르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계였고 딸의 미래였고 아버지의 기억이었습니다. 몇 달 후 작물은 풍성하게 자라났고 시장에 나가 처음으로 여유 있는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학교에 복학했고 저녁이면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코이카의 한 직원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댐은 당신 아버지의 희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가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오늘 이곳에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은 지금 제 딸의 꿈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댐이 완공된 지 석 달째,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밭에는 푸른 작물이 가득했고 시냇가에는 작은 정원들이 생겨났습니다. 집집마다 작은 수로가 연결되어 더 이상 물을 깃기 위해 멀리 걸어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침이면 마을 여인들이 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웃음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물놀이를 하다 옷을 적시곤 했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첫 수학의 날, 우리는 마을 광장에 모여 축제를 열었습니다. 풍성한 음식과 음악, 춤이 어우러진 자리였습니다. 포이카 팀도 함께했고, 그들은 우리의 전통춤을 배우려 애쓰는 모습이 꽤나 우스꽝스러웠지만 그 진심만은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가서 그들이 우리에게 베푼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한국인 기술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마리아에게 다가가 작은 책을 건넸습니다. 한국어 기초 교재였습니다. 한국에 오면 우리가 환영할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댐은 단순히 물만 가져다 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희망과 꿈, 그리고 미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리아의 눈빛에서 보이는 그 결연함, 그건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지켰던 그 나라가 이제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댐 주변에 모여 수로를 청소하고 물 흐름을 점검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젠 우리 스스로가 이 물줄기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이카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댐 관리법, 작물 순환 농법, 그리고 재해 대비 훈련까지. 예전 같았으면 낯설고 어려운 말들이었겠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딸 마리아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배운 것을 제게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제 우리 마을도 다른 곳처럼 될 수 있어요. 전 그런 마을에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래, 마리아야, 넌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댐은 단순히 물을 위한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통로였습니다. 댐이 완공된 지 1년이 지나자 우리 마을은 주변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의 농법과 물 관리 방식을 배우곤 했습니다. 한때 소외되고 잊혀진 마을이었던 핀차는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포이카는 약속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나갔고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 회관에서는 특별 강의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농업 기술과 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복권, 교육, 마을 운영까지 그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성들의 변화였습니다. 물을 깃는 일에서 해방된 그들은 이제 자신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 아내도 마을 여성 협동조합의 일원이 되어工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청년들이 모여 핀차 미래위원회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모여 마을의 장기적 발전 계획을 논의했고 그 중심에는 제 아들 타페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물 관리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마을에도 나눠주어야 해요. 타페세는 위원회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이 아들에게 그리고 마을 전체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을 나누는 정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씨앗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약속대로 1년 후 다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의 변화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발전이네요. 박 기술자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 덕분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한국팀을 위한 특별한 환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풍성한 음식과 전통춤, 그리고 아이들의 노래가 어우러진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친구였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마을 어른들과 한국팀은 댐 근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미래 계획을 논의했고 어떻게 하면 이 성공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코이카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핀차 마을을 중심으로 주변 마을까지 수로를 확장하고 지역 전체의 농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만 주는 게 아닙니다. 박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물처럼 은혜도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것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갑니다. 아버지가 참전했던 그 전쟁의 의미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축제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수확이 많았던 해를 기념하며 마을 사람들은 음식과 노래, 춤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포이카 팀도 함께했고
그들의 손에는 댐 완공을 기념하는 작은 동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물줄기는 1951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용사들의 은혜에 대한 대한민국의 감사입니다. 그 문구는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군화와 메달을 들고 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싸운 그 전쟁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고 제 손에 들린 군화의 낡은 끈이 살랑이며 흔들렸습니다. 그건 마치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축제는 마을 광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천으로 장식된 무대 위에서 아이들이 전통춤을 선보였고 어른들은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팀은 그들의 전통 음식인 김치와 불고기를 준비해왔고 우리는 처음 맛보는 그 음식의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판 제막식은 축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댐 정면에 설치된 그 동판은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는 기념물이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이시마엘 할아버지와 코이카 대표가 함께 천을 걷었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시마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동판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도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내가 살아서 이날을 보다니. 그는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코이카 대표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70년 전 여러분의 선조들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낯선 땅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댐은 그저 물을 가져다주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속이자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청중 속에서 누군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한국의 민요였고 곧 모든 한국인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노래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선율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군화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당신이 믿었던 그 나라는 정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홀로 댐 앞에 남았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반짝이고 있었고 밤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군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군화는 박물관에 있어야 한다고요. 핀차 마을은 이제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곳을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 지역으로 지정했고 코이카는 이곳에 작은 도서관과 한국어 교실을 세워주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써 내려가며 아이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글자 하나하나엔 은혜와 약속이 담겨 있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언젠가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이 댐이 있는 마을에서 자랐으니까. 한국어 교실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어린이들만 참석했지만 점차 참여자가 늘어 마을 회관이 가득 찰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 선생님은 인내심을 갖고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이런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 조금씩 한국어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일은 단순한 언어 습득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이었고 두 나라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는 한국 관련 책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한국전쟁에 관한 책들이었죠. 저는 퇴근 후면 그곳에 들러 책을 읽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에 관한 사진첩을 보며 아버지가 겪었을 경험을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 기록 문서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과 사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데스타 멜라쿠, 에티오피아 황실군이대 소속, 용맹하게 임무를 수행함. 짧은 설명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보물이었습니다. 마을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도로가 포장되고 작은 진료소가 생겼으며 학교는 확장되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 중에는 제 손녀 세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인 저를 닮아 호기심이 많았고 특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세나가 물었을 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곳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란다. 기억을 소중히 여기고 받은 것을 나누는 나라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코이카 본부에서 보내온 감사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핀차의 물은 기억을 흐르게 합니다.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아버지의 일기장 속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댐을 다시 찾았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그 수로 앞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나라가 되자. 그 말이 제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 흐르는 이 물처럼 은혜는 결코 말라붙지 않습니다. 그건 다시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그 편지가 도착한 날은 특별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댐의 혜택을 받기 시작한 지 정확히 5주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동안 마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메마른 땅은 푸른 농장이 되었고 가난에 허덕이던 주민들은 이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고 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유품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군번줄, 메달, 낡은 사진들, 그리고 일기장. 이제 그 안에 코이카의 편지도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처럼요. 마리아는 이제 간호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졸업 후 마을 진료소에서 일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죠. 아빠,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댐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포장되어 있었고 양옆으로는 나무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마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환경보호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죠. 푸른 핀차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마을 전체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댐 앞에 도착하자 여러 마을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댐 주변을 청소하고 물 흐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그들은 이 댐이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마을의 심장이자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가에 서서 저는 마리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렴, 마리아야,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야. 이것은 약속이고 기억이고 희망이란다. 우리가 받은 이 소중한 선물을 언젠가 너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길 바란다.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빠, 저도 한국처럼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